미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가 단 하나의 도시락으로 미국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처음엔 작은 항의로 시작됐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교육부 장관도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은퇴한 60대 한국인 한 명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잠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강수라고 합니다. 올해 65이 됐습니다. 서울의 유명 호텔 주방에서 40년 가까이 셰프로 일했죠. 은퇴 후에 미국으로 건너와 딸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후 혼자 한국에 남아있던 저는 딸 수진이의 간곡한 부탁에 미국행을 결심했어요. 맞벌이 부부인 수진이와 미국인 사위 마이클은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기 일쑤였고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 에릭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에릭이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할아버지와 정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제발 와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매일 아침 에릭을 깨워 아침밥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 후엔 동네를 산책하거나 한인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엔 한식을 정성껏 준비해 놓곤 했습니다. 에릭이 한국어를 서툴게나마 할 줄 알아서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40년 동안 요리의 길만 걸어온 저는 음식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불고기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에릭의 칭찬에 매일 힘이 솟았죠.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날 저녁 에릭의 한마디로 깨지게 됩니다. 할아버지, 학교 밥이 너무 별로예요. 식탁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툭툭 건드리며 에릭이 말했어요. 평소 식욕이 좋은 아이가 이상하게 저녁을 잘 먹지 않아 이유를 물었더니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뭘 먹는데? 매일 같은 거예요. 햄버거, 피자, 핫도그, 감자튀김. 그것만 계속 나와요. 너무 놀라 더 물어봤어요. 채소는? 과일은 없니? 에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케첩이 채소래요. 과일은 가끔 사과 소스나 오렌지 주스가 전부예요. 믿기지 않아 에릭의 휴대폰에 있는 급식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패스트푸드 그 자체였어요. 기름기 흐르는 피자, 소스로 범벅된 핫도그, 축 처진 햄버거, 갈색과 노란색뿐인 식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매일 먹으면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크겠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학교 급식이 이 정도라니.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고민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한국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에릭아, 학교 친구들도 다 이렇게 먹니?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들 그냥 먹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 뚱뚱한 친구들도 많아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할 때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영양 균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패스트푸드만 매일 먹는다니. 한국에서는 영양가 있는 급식이 당연한 일인데 어째서 미국은 이런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한국 학교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에릭의 질문에 저는 한국 급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밥과 국, 다양한 반찬들, 계절에 맞는 과일까지. 에릭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와, 정말요? 한국 친구들은 좋겠다. 에릭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리사 출신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최소한 내 손자만큼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여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에릭아, 내일부터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줄게. 어때? 에릭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요? 와,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무슨 반찬을 넣을지, 어떻게 예쁘게 싸줄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서라면 평범한 일상이었을 테지만 미국에서는 작은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밥 위에 참깨를 뿌리고 불고기는 양념이 잘 배도록 전날 밤에 미리 재워뒀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계란말이와 달콤 짭짤한 멸치볶음까지 3칸으로 나뉜 도시락통에 정성껏 담았어요. 와,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겠다. 도시락을 본 에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주며 말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고 어땠는지 꼭 알려줘. 학교로 떠나는 에릭의 뒷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한식의 냄새나 모양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에릭이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에릭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에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신나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대박이었어요.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모두 놀랐다고요. 에릭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에릭의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도시락을 열었을 때 친구들이 이게 뭐야? 무슨 냄새야? 하면서 모여들었어요. 어떤 애들은 이상한 냄새 난다고 했는데 잠시 말을 멈춘 에릭이 활짝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짝꿍 마이클이 한번 먹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거 엄청 맛있어.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다 먹어보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 불고기가 대박 인기였어요. 에릭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아니, 미국 아이들이 한식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의 매력은 국경을 초월하니까요. 내일도 도시락 싸주실 거죠, 할아버지? 에릭의 눈이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은 더 맛있는 걸 준비해 줄게. 그날 밤 저는 내일 싸줄 도시락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릭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김밥 싸주시면 안 돼요? 김밥이라니. 미국 아이들 입맛에 맞을까 싶어 망설여졌습니다. 불고기는 그래도 고기라 이해할 수 있지만 김밥은 다르잖아요. 검은 김, 밥, 다양한 채소가 들어간 음식이라 미국 아이들이 보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김밥이 먹고 싶니?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어제 친구들이 한국 음식 더 가져오라고 부탁했어요. 특히 마이클이 궁금해했어요. 한국 아이들은 뭘 먹는지 알려달래요. 에릭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김밥 재료를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됐어요. 한식당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봤지만 아이들은 또 다르니까요. 특히 검은 김 자체가 미국 아이들에겐 생소할 테고 단무지의 노란색도 그들에겐 이상해 보일 수 있겠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은 두툼하게 부쳐서 넣고 단무지와 당근은 가늘게 채 썰어 색감을 살렸어요. 시금치는 파랗게 데쳐 넣고 맛살까지 더했습니다. 김밥 10줄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많이 만든 이유는 에릭이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게 하려는 마음이었죠. 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진짜 신기해요. 도시락을 본 에릭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쁘게 썰어놓은 김밥들이 그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너무 많이 싸줬나? 아니요, 딱 좋아요. 오늘 친구들이 놀랄 거예요. 에릭은 신이 나서 학교로 향했고 저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오후를 기다렸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김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시 에릭이 놀림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날 오후 학교 버스에서 내린 에릭의 모습은 제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뛰어오는 에릭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대박이었어요. 김밥이 완전 인기였다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릭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말해줄래? 점심시간에 제가 도시락을 열었는데 친구들이 전부 모여들었어요. 이게 뭐야? 스시야? 그러길래 아니, 한국 김밥이야 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처음엔 검은색 김을 보고 이상해했는데 마이클이 먼저 맛보더니 이게 스시보다 더 맛있는데?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다른 애들도 다 먹어보겠다고. 에릭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절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어? 네. 근데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더 달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더 많이 싸주세요. 애들이 내일도 가져오라고 했어요. 김밥의 인기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국 아이들도 맛있는 건 역시 알아보는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먹는 학교 급식이 얼마나 맛없는지 새삼 깨닫게 됐고요. 이렇게 시작된 김밥 도시락은 에릭의 반에서 작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은 20줄, 그 다음 날은 30줄로 점점 김밥 양이 늘어났어요. 김밥 말기에 손이 아프긴 했지만 에릭이 학교에서 인기를 얻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힘든 줄 모르겠더군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에릭이 학교에서 돌아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대요. 학교에서 할아버지가 와서 김밥 만드는 거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제게 김밥 시연을 요청하다니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설렘이 밀려왔어요. 40년 요리 경력으로 한식의 맛과 멋을 미국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네, 선생님이 직접 물어봤어요. 다문화 이해 시간에 할아버지가 와서 김밥 만드는 거 보여주면 어떻겠냐고요. 그렇게 저는 에릭의 학교에서 김밥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 앞에서 김밥을 말고 썰어 보여주는데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김을 펼치고 밥을 얇게 펴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와, 정말 예뻐요. 저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아이들이 직접 김밥을 말아보고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들어보였을 때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국경을 넘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시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릭의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할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약간 심각해 보여 걱정이 됐어요. 학교 급식 담당자가 에릭이 매일 김밥을 가져와서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부 음식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건 학교 규정상 금지되어 있거든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이는 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 앞으로는 에릭만 도시락을 싸오면 되나요? 그게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외국 음식을 강요받고 있다는 거죠.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상한 외국 음식이라니, 건강하고 영양 가득한 우리 김밥을 그렇게 폄하하다니요. 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이들은 김밥을 정말 좋아했고 누구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했죠. 선생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학교 규정이 있어서.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들은 에릭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급식에서 김밥을 팔면 안 돼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에릭의 말에 전구가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왜 학교 급식에 한식을 도입하지 않는 거지?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데? 에릭아, 좋은 생각이다. 내일 선생님께 그 제안을 해볼까?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에 한식을 도입하는 것.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미 아이들의 마음은 사로잡았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릭의 제안 이후 저는 학교 급식에 한식을 도입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먼저 에릭의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 의견을 물었어요. 선생님, 학교 급식에 한국 음식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이미 김밥을 좋아한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학교 급식은 영양사와 급식 담당자가 결정하는 일이라 그분들을 설득해야 할 거예요. 제가 영양사 앤더슨 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학교 영양사 앤더슨 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영양사로 학교 급식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있었어요. 강수 씨, 김밥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니 신기하네요. 하지만 학교 급식은 영양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예산도 제한적이에요. 새로운 음식을 도입하려면 영양가와 비용 면에서 증명이 필요합니다. 앤더슨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과제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식의 영양 가치에 관한 논문들과 자료를 찾았어요. 에리가, 할아버지가 학교 급식에 김밥을 넣으려면 숙제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어떤 숙제요, 할아버지? 김밥이 햄버거보다 얼마나 건강한지 증명해야 해. 그래서 할아버지가 영양 분석을 해볼 거야. 호텔에서 근무할 때 배웠던 영양학 지식을 떠올리며 김밥과 학교 햄버거의 영양소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함량을 꼼꼼히 계산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김밥이 훨씬 균형 잡힌 영양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분석 결과를 가지고 앤더슨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앤더슨 씨, 제가 김밥과 현재 급식의 영양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앤더슨 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와,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김밥은 정말 훌륭한 영양 구성을 가진 음식이네요. 특히 섬유질 함량이 현재 급식보다 3배나 높고 나트륨과 포화지방은 절반 수준이군요. 저는 더 자신감을 갖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밥은 균형 잡힌 한 끼 식사예요. 밥이라는 탄수화물 베이스에 단백질,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 있죠. 게다가 해조류인 김은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미 맛있다고 증명했잖아요. 앤더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용은 어떤가요? 학교 급식은 예산이 제한적이라서. 이 질문은 예상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원가 분석표를 보여드렸어요. 일반 햄버거 급식과 비교했을 때 재료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량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현실적인 가격이에요. 앤더슨 씨는 마지막 우려점을 말했습니다. 조리법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급식실 직원들이 새로운 조리법을 배워야 하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조리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김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밥을 짓고 재료를 준비해서 김에 말기만 하면 돼요. 대량 생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의 열정과 준비된 자료에 앤더슨 씨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겠네요. 다음 달 세계 음식의 날 특별 급식으로 김밥을 넣어봅시다. 반응이 좋으면 정기 메뉴로 고려해볼게요. 성공이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거죠. 집으로 돌아와 에릭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너무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에릭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음식의 날까지는 3주가 남았어요. 그동안 대량 생산에 맞는 김밥 레시피를 개발하고 급식실 직원들을 교육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학교 급식실 직원들과의 만남이었어요. 7명의 직원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제가 시연하고 맛을 보여주니 곧 흥미를 보였어요. 정말 맛있네요. 생각보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급식실 주방장 마사 씨는 김밥 만드는데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단 한 번 보고도 완벽하게 김밥을 말더군요. 강수 씨, 이 음식 정말 특별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500인분의 김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호텔 주방에서의 경험을 살려 작업 공정을 설계했습니다. 밥 짓기, 재료 손질, 김밥 말기, 썰기 등의 과정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이국적인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학교 게시판에 항의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외국 음식을 강요받아선 안 됩니다. 미국 전통 음식을 유지해야 해요. 이런 반응에 당황스러웠지만 앤더슨 씨가 지지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새로운 시도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건 아이들의 반응과 영양적 가치입니다. 저는 당신의 분석 자료를 믿어요. 드디어 세계 음식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김밥 만들기가 시작됐어요. 직원들과 함께 500인분의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기다렸어요. 점심시간 식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 한국 김밥을 보고 아이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망설이는 아이들, 그리고 에릭의 반 친구들처럼 이미 기대에 찬 아이들까지. 긴장되는 순간 첫 번째 아이가 김밥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그 말을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아이들이 줄을 서서 김밥을 집어갔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용기를 내어 맛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김밥을 좋아했습니다. 급식이 끝날 무렵 앤더슨 씨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강수 씨, 오늘 김밥이 역대 급식 중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였어요. 500인분이 모두 소진됐고 더 달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릭이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우리 학교 최고의 날이었어요. 모든 친구들이 김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의 스타예요. 그날의 성공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앤더슨 씨는 김밥을 월간 정규 메뉴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강수 씨, 다른 한국 음식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밥의 성공을 보니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저의 도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증명하고 미국 학교 급식의 한식의 자리를 마련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거죠. 불고기, 잡채, 김치볶음밥. 앞으로 어떤 한식이 미국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신문 기자가 학교를 찾아와 김밥 급식 이야기를 취재하게 된 겁니다. 한국 셰프의 김밥, 미국 급식 개혁을 이끌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이 소식은 주변 학교들에도 퍼져나갔습니다. 한 끼 도시락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날 학교 홈페이지 조회수가 평소의 5배가 넘었고 다른 학교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신문사 온라인 페이지에는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죠. 마침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는군요. 아시아 음식을 미국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그 김밥이라는 것을 먹어보고 싶다고 졸라요. 하루는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교육감이 저와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날짜에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강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리엄스 교육감입니다. 윌리엄스 교육감은 60대 초반의 인상 좋은 신사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지역 신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김밥 급식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롭더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손자의 급식을 보고 충격받은 일,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것, 김밥의 인기, 그리고 학교 급식에 한식을 도입하게 된 과정까지. 교육감은 주의 깊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는 게 큰 문제거든요. 강수 씨의 한국 음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정말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지역 내 다른 학교들에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보고 싶습니다. 강수 씨가 교육청 영양팀과 협력해서 한국 음식 급식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마다 직접 가실 수는 없으니까요. 큰 기회였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식 급식 매뉴얼을 만들어 더 많은 학교에 한식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을 뿐 아니라 영양도 뛰어나니까요. 교육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그 점은 증명되었죠. 김밥을 맛본 우리 손자가 집에서도 계속해달라고 조르더군요. 다음 주부터 저는 교육청 영양팀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적합한 한식 레시피 10가지를 개발하고 대량 조리법과 영양 정보를 담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김밥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잡채, 맵지 않은 떡볶이, 비빔밥, 김치볶음밥까지 다양한 메뉴를 포함했습니다. 특히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주었어요. 김치는 덜 맵게, 양념은 조금 더 달게 조절했죠. 하지만 한식의 본질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양가와 맛, 그리고 건강함이 바로 한식의 정체성이니까요. 매뉴얼이 완성되고 한 달 후 교육청 소속 15개 초등학교에서 한식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메뉴는 역시 김밥이었어요. 반응은 학교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비빔밥이 예상외로 인기를 끌었어요. 아이들이 비빔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양팀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비벼서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음식을 좋아하죠.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가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고요. 한식 급식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강수 씨, 저는 뉴욕 브루클린의 학교 교장 캐롤린입니다. 귀하의 한식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에도 도입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 교육감이 전국 교육자 컨퍼런스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 여러 도시에서 문의가 왔어요. 어느새 저는 미국 학교 급식 혁신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직접 다른 도시로 강연을 다니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다양성, 그리고 대량 조리 방법을 알려주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였어요. 한국 할아버지가 미국 학교 급식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요판에 실렸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강수 씨,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전혀요. 그저 제 손자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의 식습관이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의 어떤 점이 미국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은 본질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 단백질, 다양한 채소가 골고루 들어갑니다. 그리고 맛도 좋죠.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맛없으면 절대 먹지 않아요. 인터뷰 이후 저는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한식 급식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전국 학교 급식 협회에서 저를 연례 컨퍼런스 기조 연설자로 초청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식 급식이 인기를 얻으면서 패스트푸드 업계가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학교 급식을 장악해온 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한 겁니다. 패스트푸드는 미국의 전통이자 문화입니다. 외국 음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저는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건강이에요. 패스트푸드가 미국 문화의 일부라면 건강한 식습관 또한 미국의 미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논쟁은 계속됐지만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선택이 승리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의 학생들이 한식 급식을 지지했고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을 환영했어요. 특히 놀라운 변화는 건강지표에서 나타났습니다. 한식 급식을 6개월 이상 실시한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비만율이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관찰됐어요.
물론 짧은 기간이라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에릭이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 급식에 김치가 나왔어요. 정말 김치였다고요? 그래? 아이들 반응은 어땠니? 처음엔 냄새 때문에 놀랐지만 선생님이 이건 슈퍼푸드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들 용기 내서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좋아했어요. 김치까지 미국 학교 급식에 등장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교육부 장관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식 급식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장관과 함께 에릭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급식 시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장관이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이렇게 많은 채소를 아이들이 기꺼이 먹다니요. 비결은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채소도 맛있게 조리하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장관은 직접 비빔밥을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강수 씨, 전국 학교 급식 개선 자문단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미국 교육부 학교 급식 개선 자문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민자 노인이 미국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릭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에릭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모든 학교에서 한국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의 이 뜻밖의 전환이 어떤 의미인지 곱씹어봤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야. 에릭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 온 우리 할아버지가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음식의 힘, 그리고 작은 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 찾게 된 새로운 목적이자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작은 다리를 놓는 일.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한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 사연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